자, 마지막 시간으로 좀 더 현실적인 로우 데이터 이걸 보여드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나가죠.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유지비, 전기세 같은 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타게 된다면 엘리베이터의 비용도 따로 내야 되고요. 청소비도 관리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겨울 같은 데 난방기를 틀기 때문에 전기세가 꽤 많이 나와요. 사무실의 경우에는요. 월급 나가야 되죠. 사업 초창기라면 사무실의 인테리어도 하셨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집기 비용도 있을 거고요. 물론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시거나 제주도의 난그늘 같은 곳은 굉장히 좋은 오피스가 무료이고 심지어 서류 심사도 없지만 그런 곳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었던 학원은요, 그런 공유 오피스에서 창업할 수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제재가 있어요. 학원 첫 해 수강생은 3명이었어요. 처음에 제주도에서 창업을 했을 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 가르쳐주는 학원인 줄 알고 등록을 하셨다가 처음 수업을 들어보시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일단 무작정 들어보겠다라고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코딩 교육을 조금 하게 되면 허들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했었던 학생은 첫 해에 3명이었고요. 이 3명을 그 다음에 해 직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3명이 카카오와 제주은행과 신한은행에 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도 매년 가고 싶은 회사를 알려주면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리고 연구원은 연구 성과가 한 건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한 건이었죠.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출판사에서 종이책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각각 1,000만 원씩 2권을 찍었어요. 종이책 출판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디자인을 입히고 유통하는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 재고 관리비 같은 것도 들고요. 그리고 출판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버전 업이 되면 이건 이제 팔 수도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는 HTML과 CSS, 파이썬 책만 출판을 했기 때문에 버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첫 해에는 제가 발품을 팔아서 SI를 띈다든지 프로젝트 강사로 수익을 내서 회사를 유지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수강생이 늘기도 했고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늘기도 했지만 이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제 개인의 재능을 팔아서 회사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대표님은 대리운전도 뛰셨어요. 지금의 성공이 화려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데스밸리는 좀 더 현실적이고 냉혹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책들이 자리 잡기를 시작했죠. 저희는 책을 전부 다 무료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책은 없애고 전자책으로만 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40여 권의 책을 출판했고요. 영어와 일본어로도 책을 출판했죠. 지금 보시면 이게 1년 수익입니다. 그런데 정산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명의 월급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리디북스 한 곳에서의 수익이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요 6개월간 했어요. 유료책, 노션책이었고요. 그런데도 순익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절망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피벗을 바로 한 거죠. 제가 피벗이라는 용어를 앞에서부터 계속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상황에 맞게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가 책을 보니까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플랫폼까지 1년에 한 3만 권에서 5만 권 정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3만 명에서 5만 명이 책을 읽으면 여기다가 광고를 실자 또는 책은 무료책으로 하고 유료 강의를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바꿨고요.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여 개의 강의 컨텐츠가 있고요. 2천여 편의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반 정도는 또 무료 컨텐츠입니다. 2만여 명의 수강생이 있고요. 매월 2,0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학점제를 통해서 졸업 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 강의가 올라갈 인프런에서 이 한 곳에서의 순위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 금액은 제외하고요. 또 이 강의를 통해서 B2B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도요. 이것도 당연히 제외된 금액이죠. 그렇지만 일을 안 해도 벌리는 돈이 월 600에서 700만 원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거의 책의 연간 수익의 3배 정도가 매월 벌리고 있는 거죠. 영상 수익으로요. 그것도 인프런 한 곳에서만요.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의도 믹스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을 했죠. 그렇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온라인 기반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이게 거의 온라인 강의의 4-5배 정도 되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코딩이 가능하니까 소프트 개발 및 공급업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하고 있으니 오프라인 학원 수업의 수익도 들어오고요. 영상 콘텐츠의 수익도 들어오죠. 이게 4위예요. 그렇지만 학원 수업할 때 영상을 또 무료로 줄 수가 있잖아요. 퀄리티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강의의 퀄리티는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수업할 때도 컨텐츠를 같이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1, 2, 3, 4, 5번이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순익순입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B2G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상대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 나와도 정말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이제 브랜딩에 신경을 좀 더 쓰고 있죠. 이건 저희 회사 홈페이지고요. 각각의 캐릭터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굿즈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굿즈는 사실 사은품을 드렸는데요.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사업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굿즈들입니다. 당연히 지속해서 해오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영상 컨텐츠와 더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죠. 혁신을 이루려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치고 자신 있게 발언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두려움이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서 에드먼슨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한 시도들이 있었을 때 분명 몇 개는 성공했겠지만 몇 개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필연적으로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팀 내 조성이 돼버린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발언하고 도전해서 실패했더라도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 오히려 도전한 것을 칭찬해주는 분위기, 그것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고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핫한 책으로 뽑혔죠.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조직을 꾸리면 거추장스러운 통제 장치가 필요 없어진다. 인재 밀도가 높을수록 직원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는 더욱 커진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재 밀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빠른 의사결정, 실행력, 성과 모든 것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트업이라면 꼭 필요한 조직을 제외하고는 인원을 늘려가거나 부서를 늘려가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원을 늘려가지 않고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의 인턴 제도를 활용해서 인력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의사결정은 저의 허락을 받지 않아요. 또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출근하겠다 또는 오늘 좀 일찍 퇴근하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지금 최고의 인력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솔직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라고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야 빠른 리소스 분배가 가능하거든요. 또 사실과 의견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년 직원들에게 좋은 기업을 추천해 줍니다.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곳을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요. 물론 좋은 직원이 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인재 밀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6명이 출근을 하고 있고요. 방학 기간에 인원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제주대학교에서 인턴십을 받거든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방학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학점이 나가고요. 제주대학교에서 소정의 금액과 저희 회사에서 주는 소정의 금액을 합쳐서 웬만큼의 인턴십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주고 있고요. 매달 저희에게 컨텐츠 비용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35명입니다. 좋은 인재가 꾸준히 저희 회사에 머물도록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희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의 복지가 칼퇴와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 10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야근이 없습니다. 회식도 없고요. 연봉은 제주도 내 IT 회사 치고는 최상급 대우를 해드립니다. 주 4일 출근이나 주 5일 출근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직원들은 주 5일 출근이 아니라 주 4일 출근을 원하더라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일 출근 기준으로 2주를 쉬게 되면 이렇게 거의 한 달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입해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잠시 푹 쉬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방학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눠서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는 푹 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복지들도 있는데요. 뒤에 것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채용 문서 안에 일하는 방식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이 이러한 방식에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명, 20명까지 직원 늘려갈 수 있지만 더 늘려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없고 수익이 커지면 회사의 이익이 커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익을 쉐어합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2021년 저희 회사의 평균 연봉 상승률은 30%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인재에게는 최고의 연봉이 돌아가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6명까지 직원이 자리 잡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저 혼자 운영을 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인턴들도 있었고 잠시 지나가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까지는 거의 혼자 일을 했고요. 4년차부터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 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인연들도 굉장히 소중해야 됩니다. 또 스타트업은 소문이 금방 나요. 그래서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추천해서 좋은 인재가 좋은 인재를 끌고 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그렇고요. 좋은 인재 한 명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좋은 인재를 추천받았어요. 크라우드 펀딩은 와디즈와 텀블벅 그리고 영상 컨텐츠 공급은 총 6개의 플랫폼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굿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샵을 런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굿즈 수익이 책 수익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딩 차원에서요. 물론 내부적인 자료를 모두 공개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1개월간 접속자 수가 나를 제외하고 10명, 20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 내 프로덕트를 사는 사람이 내가 수개월 동안 그 프로덕트를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 6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된다는 얘기죠. 저희 학원이 1년간 수강생이 3명이었던 것처럼요. 그때 어떻게 피벗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마련을 해놓으시고 계속해서 피벗해 가시면서 그 데스밸리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